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성의학 클리닉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성고민 시간의 장익경입니다. 일명 속풀고의 시간이고요. 자,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들 굉장히 성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들 많으시죠.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시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상담 시간이고요. 자, 비뇨의학과 최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현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최형기 교수님, 예. 제가 사실 의학 전문 기자인데요. 아주 꼬마 때부터 선생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비뇨기과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신데 예, 예. 한 35년 하셨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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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이면 정말 그 역사를 쓰신 건데요. 예, 예. 그 의미 있는 얘기도 많을 것 같고 좀 재밌는 일도 많은 것 같고 예. 경험담 혹시 좀 생각나시는 게 하나 없을까요? 예. 그 성기능 장애 환자의 그 예. 환자들은 네. 각양각색의 모든 환자가 다 한편에 전부 다 인생 드라마죠. 드라마죠. 예. 그래서 환자들은 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네. 자기 얘기를 잘 하지 못하고 혼자만 벙어리면 말씀이죠. 네. 예.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제대로 치료받아 가지고 네. 아주 결과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이거를 자랑을 못 해요. 다른 건 막 아니, 자랑을 하는데 다른 피부과나 치과나 성형외과는 그렇지. 잘하면 뭐 A 성형외과 갔더니 이렇게 됐어. 그렇게 되죠. B 피부과 갔더니 나 이렇게 됐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비뇨기과는 입 딱딱 물고 자랑 있으니까. 못해서 치료받은 사람은 또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례들을 다 모아서 예. 한 권의 책으로 펴냈어요. 네. 왜냐하면 환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성에 공을 들여야 성공한다.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펴낸 것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그냥 예. 답답하시니까 책을 하나 넣어주셨군요. 예. 자, 근데 우리 최현민 원장님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은 최현민 원장님은 최형기 교수님의 사실은 아드님이십니다. 예. 3대가 사실 비뇨기과 그 전문의를 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최현민 원장님, 우리 인간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그 자전거 배우다가 하도 잔소리가 많아갖고 그냥 때려쳤거든요. 차두리가 차범근 아버지한테 축구 배우다가 어떤 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같은 길을 걸으시게 된 이 그 동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 어릴 때 우연히 보게 된 한 통의 편지가 큰 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고로 환자가 성기가 절단되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접합 수술을 받고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 네. 아기를 갖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어릴 때 그 편지를 읽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님한테 온 편지를 몰래 뜯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야, 편지 도난 사건이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최영 교수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해요. 저도 한 20년 전에 첫 방송할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끝났습니다. 예. 그 첫 수술 어떤 그런 주마등처럼 쫙 기억이 날 텐데. 그렇죠. 예. 1981년도에 예.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예. 이러한 최신 성의학 지식을 공부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발기부전 수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예. 귀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귀국해서 제가 국내에서 이런 수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온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니까 네. 환자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려도 환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렇지. 병원을 안 간 거겠죠. 안 오지가 않죠. 오지가 않으니까 뭐 환자가 있어야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1983년도 12월에 돼서는 제가 이제 전 그 세브란스 병원의 전과를 다 뒤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환자를 찾아 나선 거지요. 그냥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신 분들을 다른 일로 와보세요. 제가 그 괜찮으세요? 이렇게, 괜찮네. 이분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환자 찾아다니셨군요. 찾아가다 예. 보니까 마침 그 파독 광부에 예. 한 사람이 사고가 생겨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를 간호하던 그런 간호사하고 네. 아주 정신적인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부 성생활이 잘 안 되니까 예. 참 고민이 많겠다 해가지고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예.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제가 공부하고 왔는데 예. 한번 수술 받아보시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네. 선뜻 응낙을 하죠. 다행이네요. 막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고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화의 시대였잖아요. 예, 그때가. 예. 그런데 그분은 절실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사랑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자기가 이걸 부인을 성적인 만족을 못 지켜주니까 예. 자꾸만 의처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 하니까. 예. 그러니까 또 부인은 부인대로 또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이 남자는 왜 그럴까? 시장 보러 갔다 와도 자꾸만 저 시간까지 재고 이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부인도 피곤한 상태가 있어서 예.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꼭 수술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해주고 나서 병실에 들어오니까 예. 그 부인이 진짜 예. 엉엉 울고 있어요. 감격해서.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술을 잘 성공시켜 가지고 네. 이제 이 분야가 조금씩 홍보가 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해 84년도 5월에 예. 아주 대학병원에 정식으로 이제 클리닉을 만드신 거죠? 성기능장애 특수 클리닉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본격적인 치료를 하자고 메이오 클리닉의 이 닥터 폴로우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예. 같이 수술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하면서 예. 이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스타트를 그렇게 끊으셨군요.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예. 하니까 이제 이 닥터 폴로우 박사는 이제 국내 한국이 좀 앞서가니까 예. 일본하고 동남아의 이런 의사들하고 다 같이 이런 교류회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런 성기능 장애 학회를 창립 멤버로 자, 활동하게 이럴 때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네.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이 분야를 이제 활성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대본을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발기부전 관련된 성에 대한 수술을 같이 선생님이 집도하시고 예. 이제 꼬마 때니까 어시스트죠. 조수. 예, 조수죠. 시야말로 조수. 근데 그러면서 생방송을 했다는 얘기를 보니까 예. 아니 다른 시술도 아니고 이 발기부전 성에 관련된 걸 생방송으로 수술을 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대한민국의 발기부전에 대한 사실 그 기술을 의학을 한국에 갖고 오셔가지고 환자가 몰라서 못 오는 환자들을 없으니까 그렇죠. 병실마다 다른 병으로 들어오신 분을 찾아 다니시다가 환자 켓을 찾아서 예. 그분이 그냥 놔뒀으면 정말 그렇죠. 이혼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어드리는 계기가 되시면서 네, 맞습니다. 생방송까지 하셨다.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성치료 분야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남성의학 클리닉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화도 이제 많이 올 거예요. 전화 상담 좀 이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예. 전화 상담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드려야 돼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최현민 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고민남은 5년 전부터 당뇨약을 먹고 있었다. 당뇨 환자신가 봐요. 근데 2년 전서부터 이제 성기능 장애가 와서 이제 아내 보기도 좀 미안하고 참 이게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와 성기능 장애가 저도 연관이 좀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당뇨와 발기부전의 그 혈중 당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예. 음경의 말초혈관, 동맥의 내피세포, 평활근 세포가 손상되어서 예. 발기의 필수적인 산화질소 생성이 제한되고 예. 높은 혈당이 장기간 유지되면 예. 음경신경 자체가 직접 손상을 받아서 회복이 쉽지 않은 중증의 발기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우리 음경이 아주 모세혈관들 얇은 혈관들이 많은데 혈액이 탁해지면 거기 혈액이 잘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뭔가 영양분이 가야 뭐 좀 선생님 그렇죠. 자기 구실을 좀 해야 될까 그런 건가요?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그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예. 당뇨의 합병증인데 예. 재미있는 얘기는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교포 부부가 왔어요. 예. 50대 초반이에요. 예. 50대 초반에 교포 부부가 와가지고 찾아왔으니까 부인과 같이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도 캐나다에서 계셨으니까 예, 그 오픈 마인드가 예, 있으셨나 오픈마인드 보죠. 돼가지고 예.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부인들은 대개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자고 그래요. 이 나이에 뭘 하냐? 예, 예.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와라. 예, 뭐 이런. 근데 보니까 남자가 벌써 당뇨에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예. 인슐린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가지고 예. 수술적인 치료가 성공이 돼가지고 네. 다시 귀국했어요. 예, 그분은 어떤 수술을 받으셨나요? 이런 세조각 부용물이라고 예, 좀 이따 할 거. 예, 예. 자연스러운 팽창형의 부용물을 삽입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수술을 하고 났는데 수술이 아주 잘 성공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부부의 그 마음이 아주 생각이 나서 들어온 예. 다음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제 성공하고 가서 잘 예. 지냈는데 와이프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어유 짜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늦게 했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예. 이렇게 좋은 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참. 듣는 걸 보고 예. 제가 저도 이게 참 이 가정을 살렸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이렇게 중요한가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예. 진짜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죠. 정말 이렇게 좋은 걸 해주셨네요. 예. 그래도 저희도 이제 임상에서 다시 이제 확증을 하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데 우리 그 저 최현민 우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또 마찬가지고 당뇨라든가 혈압이 높으면 뭐 수술이라든가 시술 이런 거 못 받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잘못된 의학상식 같은데 우리 그렇지. 최 원장님. 예. 그 당뇨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수술 후 감염병이 생길 확률이 높고 예. 수술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숙련된 술자에 의해 가능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술기로 수술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수술 전에 당화혈색소 수치 및 혈당 수치, 예. 요당의 검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절하여야 하며 수술 후에도 철저한 당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최 씨 집안의 2세 같은 느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네. 아주 앞날 촉망되는 우리 감사합니다. 3세죠, 3세. 네. 1세가 이제 최영기 교수님의 아버님이 예, 1세 그러시죠. 비뇨기과 예. 교수님이시고 예. 2세대고 3세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세대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혹시 또 생각해 보실 거죠? 네. 예, 이거 뭐 저기 가정사를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제인데요. 아까 이제 발기부전 환자들 이제 비아그라도 먹고 여러 가지 약 먹는 단계를 지나서 정말 안 되면 이제 마지막 그 치료법이 이제 세조각 팽창형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수술이죠. 그러니까 예. 작은 간단한 수술인데. 그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음경 속에 들어가는 두 개의 원통형 실린더와 예. 방광 옆에 생리식염수를 넣어두는 물탱크 역할을 예. 하는 저장고, 예.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펌프가 그것입니다. 네. 음낭 내에 펌프를 누르면 물탱크 안에 생리식염수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올라 단단하게 발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행위가 예. 끝나고 나면 다시 음낭 펌프의 이완 밸브를 눌러주면 실린더의 식염수가 다시 저장고 안으로 들어가 크기가 줄어들어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옷을 살 때도 본인의 치수에 맞는 옷을 사듯이 예. 이 수술 역시 술장에서 환자의 해면체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본인에게 꼭 맞는 실린더 길이를 삽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군요. 예. 예, 수술을 할 때 그 예. 해면체 손상을 최대한 시키지 않고 수술을 네. 하게 되면 예. 수술 전 남아있던 자연 발기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또한 이런 모든 과정을 국소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 수술 후 수시간 내에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예, 이 수술은 우리가 그냥 자연 생리적인 이 발기 상태가 되고 예. 또 이완되고 하는 이런 상태에 예. 거의 가깝게 하는 이러한 수술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쪽같이 일상생활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네. 성생활을 할 때는 아주 최대한의 발기가 돼가지고 네. 그것이 항상 유지가 되고 예. 또 그것이 끝나면은 끄는 스위치를 누르면 완전히 자연스럽게 아하. 돼서 예. 전혀 아주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고 상대방이 파트너도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래요? 예, 솔직히 같이 사는 부부가 10년을 살아도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하면 몰라요. 몰라요? 그래요? 예. 그럼 나중에 저 상담 좀. 예, 그렇군요. 근데 자, 우리 그 최현미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된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게 전신 마취가 이게 수술인데 전신 마취 안 해도 되나요? 예.
그 국소 마취의 가장 큰 장점은 예.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에 비해 환자에게 들어가는 약의 양이 적고 환자의 호흡이나 심장에 미치는 부담이 적어 중증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예. 큰 부담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수술 후 바로 환자가 걷고 움직일 수 있어 예. 환자의 회복 또한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 국소 마취는 지속 시간이 짧아 정확한 술기로 짧은 시간 안에 수술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네.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수술이라 그래서 뭐 한 며칠 입원하고 우리 저 이불 뻗다리 쌓고 와서 누워 계셨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당일날 퇴원하고 또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예, 예. 그렇지. 가장 좋기는 부인하고 다 상의가 돼가지고 오면 좋은데 예. 부인 모르게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예.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하룻밤 자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환자들이 그걸 요구하는 환자가 많아서 예. 이 국소 마취 방법을 제가 둘이 개발을 했어요. 아, 개발해가지고 네. 이제는 아주 벌써 이것이 한 4, 5년 동안 이걸 쭉 해오기 때문에 그럼 최씨 집안에서 개발하신 거군요. 예. 환자들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예. 이 국소 마취가 편하고 예. 또 좋고 예. 진짜 환자들의 베네핏이 많아요. 이걸로 예. 하면은 그래서 이 수술을 개발해 가지고 네. 지금은 아주 재민 원장이 베테랑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이 국소마취 사실은 모든 의사나 모든 의술의 초점은 예. 환자한테 맞춰져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맞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그렇죠. 참 이게 정치 방송도 아닌데 제가 정치 얘기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1박 2일을 안 하고 아내한테 안 들키려고 아니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1박 2일, 3박 4일이면 어떻습니까? 맞죠. 아니 제가 갑자기 막 열받네. 자, 근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는데요. 예, 예. 우리 최민 원장님 어떤지 이게 일상생활까지 가능한 이거 가능한 보통 골프 얘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예, 예. 그냥 이거 하고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골프 약속인데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맞습니다. 네, 어떨까요? 당일 퇴원 후 그 과격한 운동이 아닌 일상의 업무는 바로 복귀 가능하시고 예. 한 3, 4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1주 후부터는 가능한 조깅이나 골프 등의 운동이 가능하고 3주 후부터 성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부부 생활이 가능하냐? 네. 3주요. 3주 기다리십니다. 근데 나는 3주 진짜 죽어도 못 기다리겠다. 그런 분들은 근데 질문 있으시죠? 예. 아니 당장 내가 다음 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그래야 예. 내가 안 쫓겨나는데 선생님부터 일주일만 안 될까요? 이런 질문. 교과서적으로는 예. 6주부터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 안 해.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그럴 바에 나 안 해. 이런 분도 있죠. 그거를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빠른 사람은 2주 만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통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네. 통증이 있으니까 쾌감이 덜하죠. 그렇죠. 그래서 빠른 사람은 한 4주 정도, 3주나 4주는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예. 한 느긋하게 6주 정도부터 하면은 좀 안전하게 즐기면서 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 이어폰이 지금 담당 PD 지금 카트하는 PD도 3주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한다 그럴 거야. 아마. 좋습니다. 자, 최민 원장님 그 수술 시에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국소마취가 들어가니까 수술이라는 단어 쓰기가 제가 조금 아닌데 싶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하는데 수술로 가자고요. 예. 자, 수술의 주의점이나 부작용도 우리가 사실 꼭 짚고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자, 그 대목에 대해서 또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시다 보면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네. 수술 전에 환자들이 갖고 있는 동반 질환에 대해 집도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협심증이나 심장 스텐트 등으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네. 수술 전에 일정 기간 약을 끊으셔야 합니다. 네. 또한 당뇨 환자의 경우 수술 전과 수술 후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 수술 후 3일 정도 병원에 오셔서 상처도 확인하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파린은 뭐죠? 이렇게 혈전을 녹여주는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은 말하자면 이제 피를 묽게 해주는 그 수술할 때 피가 딱 터지면 안 멈추니까 그렇죠. 그거 끊으시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인데 와파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냥 두 분을 보니까 자꾸 차범근하고 차두리 씹는 느낌이 나죠. 예. 그만큼 이게 따뜻해 보인다는 얘기고요. 예. 두 분이 실제 수술은 하시게 되면 이제 로컬에 나오셨으니까 예. 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술실에서는 지금 이 표정들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야, 아들 너 똑바로 못해. 너
그래서 의사 되겠어. 예.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기 교수님. 예. 둘이 항상 각 팀이 돼가지고 서로 예. 상의하고 수술을 네. 같이 해요. 예. 그래가지고 최민 원장이 벌써 한 10여 년간 저하고 손발을 다 맞췄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술기가 저를 능가해요. 아, 예. 그래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하고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거를 하죠. 예. 근데 사실 DNA는 못 속이는지 네. 최민 원장이 수술하는 거하고 예.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저와 똑같아요. 운동도 좋아하세요? 그렇죠. 최영기 교수님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테니스. 근데 최민이도 테니스를 좋아하는. 테니스 좋아하세요? 예. 어제 한번 아주 저도 팬이에요. 좋아하는데 셋이 한번 저녁 내기 한번 예, 붙어보시죠. 예, 예. 그러시죠. 하여튼 피는 못 속입니다. 예, 예, 자, 예. 오늘 이 시간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피는 못 속인다. 이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받는 시간에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시면 특히 남성분들 아내가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래서 고민인데 우리 남편 좀 잘 치료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전화 받는 시간이니까 많은 고민 이 시간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 받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군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 자,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 69세예요. 아, 예, 예. 자, 어떻게 고민이 되시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 약을 먹어도 네, 그 발기가 네, 잘 안 되고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셨죠? 한 2년 넘어서 한 3년 정도?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예. 최현민 원장님 좀 인터뷰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저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뇨가 있는 경우 해면체 내에서의 산화질소 생성이 억제되고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등 여러 가지 병인에 의해 발기력의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 및 음경 동맥 정밀 초음파 등을 네. 진행하여 발기부전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비아그라와 같은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 자가로 약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해면체 내 주사요법이나 수술적인 치료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자, 그 최원기 교수님, 이분은 좀 약을 드셔도 이제 그냥 오랫동안 드시니까 별 효염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 돼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우리가 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그 3단계 예. 그 세 가지인가 세 가지 그 조각. 팽창, 세 조각 팽창 예. 가능할까요? 약을 그러니까 함부로 늘리면은 위험해요. 예. 그래가지고 화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약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호르몬 보충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는 수가 있고 예. 그것도 안 되면은 자가 주사하는 방법이 또 있고 예. 그것도 안 될 때는 저 수술하는 방법이 제일 오히려 확실하죠.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이 되셔도 용기를 가지고 전화 주셨습니다. 그럼 이분도 저 세조각 팽창형 그렇죠. 이 우리가 보형물 삽입 예. 수술을 하게 되면 예. 그래도 조금 고민을 덜 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시죠? 가능하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성고민 상담해 준 시간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고민남의 또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자, 이분은 이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회식 자리를 좋아하시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뚱뚱하셔서 비만 때문에 이 발기부전이 좀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비만이 발기부전하고 좀 연결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만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정상 체중 범위를 벗어나 비만이 되면 비만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며 아하. 여러 가지 염증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예. 신경 손상 등을 유발, 성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 또한 고지질 혈증은 음경으로 가는 혈관들을 막아 혈관인성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 음경 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음경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음주, 흡연까지 하게 되면 어허. 혈관에 더 많은 손상을 주게 되어 발기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비만의 기간이 길어지면 만성적인 발기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금연, 금주를 하시고 운동을 하여 체중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 교수님 딱 그 환자가 딱 들어올 때 좀 예. 뚱뚱하고 술 담배 좋아하는 냄새 팍팍 나고 탁 그러면 벌써 예. 우리 그 최현민 원장님이 얘기한 그 내용이 머리에 탁 떠오르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예.
그냥 이거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고 그냥 이거 좋아하고 이 운동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발기부전이 많이 오시죠. 예. 그 왜 그런가요?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이 복부 비만이 예. 만병의 근원이에요. 근데 제 배를 보시고 얘기하니까 제가 참 큰일 나네. 뱃살 빼야지. 이 비만이 되면은 고지혈증이 되고 네. 고혈당이 되고 예. 그다음에 고혈압이 되고 예.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도 오고 발기부전도 와요. 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하나의 뿌리 그 고지혈증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러한 증세를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이런 게 대사증후군이 생기면은 이 발기부전이 오는 이러한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 생기면은 이것을 갖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중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비만, 복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당뇨. 다음은 예. 이런 게 오면은 같이 병 질환은 다르지만 맞아요. 예.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예. 그 뿌리가 벌써 비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 세브란스 교수 출신 허모모 교수님한테 예, 제가 취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분이 그 예. 대사증후군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예, 예. 대사증후군과 발기부전. 그렇다고 해서 대사증후군이 왔는데 예. 발기부전이 왔어요. 예. 그렇다고 그런 환자 그냥 비뇨의과에서 비뇨의학과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 세 단계 예, 그런 수술을 팽창형 해야죠. 수술. 예, 이런 그걸로도 그런 분들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이제 예. 우선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를 하고도 안 되면은 예. 마지막에 가서는 이러한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면은 또 건강하게 또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네. 예. 자, 우리 최현민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사석에서 좀 말씀 좀 나눠봤는데 이 발기부전 혈관의 전조 증상 같은 걸 이렇게 좀 검사를 하다 보니 예, 예. 심장병까지도 딱 이 사람이 있다. 그걸 로컬에서 발견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식사 중에 좀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고 전조 증상하고 같이 한번 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예. 그 동맥경화증의 첫 단계인 발기부전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킨 환자들 대부분이 발기부전을 3년에서 5년 전부터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발기부전 증상이 시작되고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기까지 2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이 생길 경우 네. 동맥의 직경이 얇은 것부터 폐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음경 내부 혈관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발기 유발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네. 해면체 내에 발기를 유발시키는 주사를 놓고 예. 가는 해면체 동맥의 혈류의 속도를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 측정함으로써 발기부전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매우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예. 발기부전이 있을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최영규 교수님 명의는 딱 환자가 들어올 때 우리 그 최 원장님 얘기하신 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예, 딱 예. 이야기고 표정만 봐도 그 발기부전의 전조 증상이 딱 나오지 않나요? 예, 예. 그 표정이 보통 어떠세요? 예, 예, 예. 이 성의학 분야에서 예. ED는 ED이다. ED는 ED가 뭔가요? 이게 ED라는 것은 이렉타일 디스펑션, 예. 발기부전은 또 ED, 엔도텔리알 디스펑션, 아. 혈관 내벽의 병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발기부전은 혈관 내벽이 좁아진 병이다 해가지고 예. 심장병하고 이 발기부전은 형님 아우지간이다. 예. 다 같은 병이다 이거. 어디가 형님인가요? 그러니까 형님은 심장이 큰데 형님인가요? 발기가 형님? 아니, 심장이 형이지만 이것은 발기가 형인 것 같기도 시작은 한데. 발기가 먼저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쪽 형님이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몸에서 예.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이 발기에 있는 해면체에 있는 혈관이거든요. 예. 여기가 이러한 혈관 장애의 증세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기부전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후에 가서 차차로 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죠. 네. 그게 심장이 막힐 수도 있고 뇌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기고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질환의 전조 증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러니까 우리가 발기부전의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가 예. 이런 혈관계의 도플러 초음파를 검사를 하다 보면은 예. 심장이 갑자기 좀 많이 뛰는 환자가 있어요. 네. 120까지 막 올라가는 환자가 이런 경우에 발기부전 수술을 받으려고 온 사람인데 네. 이 환자는 위험한 거예요. 벌써 딱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최현민 원장님이 그걸 발견해갖고 그렇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심장내과 전문의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보고서 한번 1차 검진을 한 후에 예. 하자고 수술은 연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바로 했다가 사고가 생겨요. 예. 그래서 또 다른 환자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내고 보니까 예. 심장에 그런 심방세동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혈전이 생기면 또 어디 예. 몸에 막히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전기 자극으로 심장의 그 이상 혈류를 잘라주는 이런 시술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네. 다 안정된 다음에 우리 발기 문제는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네.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혈관계 질환 이런 게 예. 다 아주 이런 예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네. 발기부전 증세로 온 환자 중에서 저희가 환자는 모르고 있다가 당뇨병을 진단해 주는 사람이 있고 예. 또한 모르고 왔다가 우리가 심장병을 진단해 주고 네. 그다음에 또 모르고 왔다가 내분비계통 검사를 해가지고 뇌에 종양이 생긴 사람까지 아하, 진단을 예. 해요. 호르몬 검사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남성의 발기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 혈관, 예. 정신, 내분비계통 모든 걸 총화하는 이런 기관이에요. 발기가. 예. 그래서 남성의 발기 상태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보이는 거죠. 예.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이상이 네. 어디에 생긴 거라를 찾아내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이죠. 예. 그러니까 환자들은 요즘에 와가지고 네. 바로 약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진단은 자기가 하고 그 검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인터넷 보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검사는 예.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큰 잘못된 생각이고 네. 근본적으로 진단을 먼저 하고서 예.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약을 나오면 발기부전이 좋아지기도 하고 치료가 되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분야를 보면 몸이 다 하나기 때문에 다의 하나죠. 다 할 수가 있다. 다 하는 그 성에 참 그 이 뭐랄까 그 성실하게 잘 갖고 와야 성공할 수 있다가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하고 그런 거네요. 좀 성공하는 예. 거죠.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아이씨 나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 수술 안 하고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예.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금주, 금연하시고 땀나도록 뛰는 운동을 최소 주 3회 이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생활 습관 개선 후에도 발기부전이 지속되면 혈액순환 개선제나 호르몬 검사 결과에 따라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후에도 발기부전이 지속이 된다면 비아그라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발기부전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자가주사요법, 네.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최종 단계로서 보형물 수술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크게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5단계를 좀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일 처음에 생활 습관 개선, 아까 그다음에- 운동하고 그렇죠. 담배 끊고 네, 음식 조금 먹고 그렇죠. 술 안 먹고 예. 무슨 재미를 살지 모르겠지만 저주가 네.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나 호르몬 치료, 예. 그다음에 3단계 치료가 이제 그 발기부전 치료제 약을 예. 이제 사용을 해 보시는 거고, 예. 4단계가 이제 주사 치료, 네. 5단계가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주사 치료도 그 주사를 하도 많이 맞다 보면 예. 저도 침 들어가는 거 되게 좀 무섭거든요. 네, 근데 그 맞습니다. 저기 네. 음경에다 주사 하도 맞게 되면 그것도 예. 거기가 섬유화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예, 그것도 계속 맞을 수는 없겠네요. 예, 환자 본인 스스로 이제 음경에 주사를 놓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전 못해요. 예. 그 오래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약물의 약간 독성으로 인해서 예. 음경의 해면체가 좀 섬유화되는 그런 그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예. 아까 호르몬 주사라 그랬는데 이거는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맞게 되면? 이제 그 남성 갱년기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고환에서 분비되는 그 남성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피 검사 수치를 확인을 해 보셔서 예.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그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로서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은 네. 그 훨씬 더 이제 활력 있고 그런 건강한 생활을 뭐좀 하실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욕구도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네. 이게 아까 수술까지 안 가는 단계는 그 정도 그걸 주사를 좀 맞으면 조금 더 발기부전이 네, 호전이 성욕도 되고 늘어나고 발기의 강직도도 좋아지고 네.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이제 따로 방송 끝나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 자가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정해진 용량이 있나요? 네. 어떻게 그냥 이만큼 맞을 수 없죠. 자기가 맞는다고. 맞습니다. 예. 자가주사요법은 개개인별로 맞춤 용량이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주사 후 초음파 검사를 해보아야 하고 네. 이에 준하여 용량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네. 우리 교수님이 또 굉장히 경험과 환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이 개구장이 남자들 그냥 그 주사 맞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많이 그렇죠. 놓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개구장이들이 있었을 것 같아. 예. 예.
내 친구들이 같이 요새 예. 외국으로 골프 여행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골프 여행으로 팀이 같이 간 거예요. 벌써부터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개구쟁이들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번 진짜 네. 외도를 해보려고 그 용량을 과다하게 주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 날까지 이게 죽지를 않는 발기가 거예요. 돼서. 예. 예. 근데 자기는 빨리 귀국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예. 단체 티켓이니까 혼자 올 수가 없잖아요. 골프는 쳐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치셨을까 골프를 그 다른 상태에서. 친구들은 골프 치러 다 나가고 혼자 네. 방에서 끙끙 앓은 거죠. 그렇게 다른 친구들 갈 때까지 3일을 기다린 거예요. 예. 이게 3일 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3일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게 굳어져 가지고 소미화가 된 상태죠. 예. 완전 불능이 된 상태가 있어요. 참 글쎄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예. 웃지 못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저 3단계 그렇죠. 그걸 결국 가능한 건가요? 그거 아니면 안 돼. 그 수술이 예. 이런 환자는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예. 지속 발기증이 돼가지고 해면체가 다 소미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술이. 예. 그래서 아주 이거는 진짜 경험이 많고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네. 환자를 성공시키기가 힘들죠. 예. 네, 이 시간 전화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하여튼 뭐 용기를 가지고 전화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떻게 예. 불편하신지 이 시간에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성기능 강화를 해서 주사를 계속 맞다 보니까 예. 그게 뭐 나중에는 전혀 발기도 안 되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연세는 어떻게 되셨죠? 지금 이제 금년에 이제 우리 나이로 80이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 다른 몸의 질병 같은 건 없으신가요?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뭐 이런. 당뇨는 좀 있어요. 아, 당연히 있으시고 혈압은 정상이신 것 같고. 예. 혈압은 별 문제가 없고요. 예. 자, 여러 가지 약도 먼저 좀 잡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비아라 같은 거. 예, 약은 좀 복용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드셔도 별로 효험이 좀 없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최영 교수님께서 한번 먼저 답을 주시고 또 좀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을 먹어서 효험이 없고 또 예. 주사를 맞는 중인데 지금 주사도 지금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네. 이미 변화가 기질적인 장애가 심해서 더 이상 좀 치료가 어려운 상태죠. 예. 그래서 이런 분이야말로 지금 이러한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해서 인위적으로 발기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 좀 당뇨가 있으시다 그랬는데 아까 저희가 내용 중에서는 당뇨도 그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이 시술이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죠. 당뇨의 그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 예.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체크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당이 너무 많이 진행돼 가지고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완전히 요독증까지 가는 경우에는 수술이 좀 어렵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그래도 조금 당뇨 치료하는 상태면은 수술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그 저기 최영민 원장님 국소마취가 되면 아까 당뇨도 좀 그날 당일날 퇴원이니까 그렇죠.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분 위해서 좀 용기를 좀 주시죠. 예, 그 당일 그 입원으로 그 저녁에 오전에 수술을 받고 예. 오후에 충분히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소마취니까 당뇨하고는 크게 부담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용기를 가지시고 또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고민남 이야기인데요. 자, 이분은 3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을 받았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고요. 수술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이제 성기능 장애 고민을 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최원민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동맥경화증이 시작되면 작은 혈관인 음경혈관이 먼저 막히고 이후에 큰 혈관인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실제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 중 70%는 평균 38.8개월 전에 발기부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발기부전은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발기부전이 생기면 발기부전 치료도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만
몸 전체의 상태가 내가 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온몸을 다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발기부전 치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장 안 좋으시면 스텐트 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텐트 꼽은 상태에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사증후군이 다 연결이 되는 된 거니까. 거죠. 이미 온 거죠. 그러면 스텐트 꼽으신 분들이 대부분 발기부전 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아 내가 스텐트를 꼽았는데 이거 발기부전 수술하다 이거 또 이거 그냥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우리 최영기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 심혈관계의 위험 지수가 발기부전의 위험 지수하고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미 심장 질환이 있어가지고 스텐트를 낀 사람은 이미 심장 혈관에 큰 변화가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또 부정맥이 있다든지 네. 심방세동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예. 꼭 이러한 심혈관계 스텐트를 낀 사람은 그 심장내과 주치의하고 일단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환자가 안정된 상태인가 아닌가를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먹고 있는 약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플라빅스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일분간 당분간 끊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최소한 한 1년 정도 안정된 다음에 우리가 시술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국소마 치료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중환 환자도 우리가 해결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좀 제가 좀 사입해달라고 좀 만든 건데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을 받았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축구하다 보면 공이 그 급소에 맞아갖고 막 그 엉덩이 두들겨지는 거 많이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고장 나거나 이게 그렇게 좀 당하면 그게 터지고 이것도 좀 걱정인데 우리 최현민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게 뭐 축구 같은 해가지고 공을 맞아가지고 기계가 고장 나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예. 좀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요즘 그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들이 좋아져서 10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10만 킬로 이상 오래 타다 보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재수술로 고장난 부위를 교체하면 또 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성고민, 발기부전이나 여러 가지 비뇨기과에 대한 고민을 상담받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방송 끝나고도 이 전화번호에 전화 주시면 계속 선생님들 제가 붙잡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예. 자, 우리 성기능에 관련된 고민을 상담받는 두 분의 비뇨기과 전문의를 모시고 지금 저희가 상담 중이신데요. 자, 어떻게 불편하시죠? 아, 제가요. 예. 나이가 80인데요. 아, 예.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재혼을 하려는데. 아, 재혼하시려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네. 수술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질병이 좀 있어요. 예. 전립선 암 수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암 수술하셨다고요? 암을? 예, 암 수술. 예, 어떤 암 암이셨죠? 수술도 있고, 전립선 암이요. 아, 전립선 암. 또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그 있어서 네. 보형물 수술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데서 수술하면 가능하는가 그래서 고민입니다. 예. 그 발기부전이 좀 있으셨는데 그 약을 좀 잡수셔봤거나 주사를 맞으신 적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아,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좀 치료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시간에 좀 방송을 보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에게 답을 다 듣도록 제가 찬스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100세 시대를 맞아 그 70, 80대에도 상처 후에 재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대개 자신보다 젊은 여성분들과 재혼을 고려하시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성생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0, 80대에도 전신 건강 상태만 양호하다면 수술을 받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고령의 환자의 경우 당뇨나 고혈압 등의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약이 투여되고 회복이 더딘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보다는 국소 마취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이분을 위해서 상담을 좀 해주시죠. 예. 연세가 있으시고 재혼하시려고 하는 분이고 또 암 수술 받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전립선 암에 대한 이것이 다 완치가 된 상태이면은 이런 수술적인 치료로 아주 또 발기 문제는 완치가 됩니다. 예. 아무 걱정 마시고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예. 자, 여보세요. 예. 혹시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것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예, 예. 아, 그런 건 없으시고 다행히. 예, 예. 다른 지병 같은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예, 단지 전립선 암은 수술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자, 지금 약 드시고 지금 관리가 좀 되신 상태시고 발기부전이 있으신데 재혼을 지금 꿈꾸고 계시다. 그래서 예, 요 아까 3단계 팽창형 수술이 과연 나한테 가능하냐 안 하냐 요것이 가장 궁금하셨던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입원 안 하시고 그 당일날 만약 혹시라도 수술하게 되면 가능하신 건가요?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 최현민 원장님한테 드리고 이제 오늘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기능을 높이기 위한 이 5가지 방법을 준비를 하시다면서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술,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예. 이 술, 담배가 그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여서 발기력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많이 걷고 뛰십시오. 많이 걷고 뛰고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체중 조절도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혈액 순환도 촉진되고 성욕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요 질문할까 하나만 더 좀 드릴게요. 우리 많은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용불용소라고 그다음에 그 용량의 그 기본 용량의 정기 용량의 법칙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만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일 많으세요. 이게 그 정기적으로 좀 해주는 나이 드셔도 좀 해주시는 게 건강에 좋죠. 그렇죠.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이 예. 정서적인 안정, 예. 이런 모든 혈액순환 문제, 이런 그 내분비계통의 활성화가 네. 돼가지고 오히려 장수하는 데 비결이 네. 됩니다. 자, 나이가 드셔도 부부끼리 항상 이 성생활을 하시면서 행복한 생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비뇨의학과 최용기 교수님, 네, 그다음에 최현민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남자 여러분 성에 대해서 그냥 끙끙 앓고 숨기지 마시고 고민 있으시면 항상 상담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고 성이 건강해야 대한민국도 건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익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